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딴 위헌 논란 속에 정부 여당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법을 보완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내란 재판부의 운명,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윤석열은 술리치에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 유혹에 취해 초과 성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하여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네,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 정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함께 추진하되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위헌 소지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는 당장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네, 오늘 오전 의총에서 한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네. 많은 의원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혹시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경한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재판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의견을 네. 모았는데요. 여러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법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위헌성은 최대한 제거를 한 수정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내일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라는 부탁을 했고 의원님들이 힘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용민 의원, 김용민 간사와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언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설명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당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지금 위헌을 하려는 컨트롤 타워가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대통령에서 인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동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되고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불안하니까 재판부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려면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내란인데 내란이 있지도 않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다. 이것이 또 맞지 않는 것이죠. 전담이나 특별은 분명히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란이라 하더라도 40년 만에 일어난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전담자를 만들었냐. 이것이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우구인 조국혁신당에서 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한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아니 뭐 조국
대표 자체가 법학자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좀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위헌성이 제거되면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반대를 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법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론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네,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일단 국정운영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돋보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일 돋보였던데요. 감찰해봤더니 인사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나 또 정부로서도 상당히 이제 민망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싶은데 다행인 건 즉각적으로 잘 대처했다. 연말에 3실장 간담회를 왜 합니까? 취임 6개월이라고 저는 그 대통령이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적어도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이러시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맞습니다. 퍼포먼스다. 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인사청탁 논란 이후에 자신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했고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 문자 속의 청탁 내용,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에게 그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비서실의 세 실장이 함께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니까 비서는 역시 참모입니다. 참모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노출되는 것이지 참모는 대통령이나 그 CEO를 보좌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이제 내년 일부 실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이유로 해석되고요. 김현지 실장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보고가 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 어떤 기관이든지 집행에 대해서 감사나 감찰을 하는 것은 내부든 외부든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에 대한 감찰도 본인의 어떤 적의 속에서 진행됐을 텐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외부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김현지 실장 것은 국정조사라든지 어떤 수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도 나중에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홈런 한 방, 계엄 1년에도 별도의 사과 메시지가 없었던 장동혁 대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 속에 어제 또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홈런 한 방으로 역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 타자에게 발빠른 걸 기대하진 않고 기회가 왔을 때 큰 거 한 방, 말씀하신 대로 홈런 한 방으로 뭔가 경기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유튜브 출연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건 괜찮고 장동혁 대표가 우파 유튜브에 나가면 극우냐고 반문했지만 당 내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또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상황이 마술사가 접시를 돌리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그러나 이게 민심과 당심의 조화라는 거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쉽지 않은 난제다. 변화된 어떤 그 모습이나 대응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강성 유튜브도 중요하시죠, 그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박수 소리는 워낙 크니까 그런 박수 소리보다 어떤 돌아선 민심의 침묵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제가 믿는 보수 지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유튜브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의 어려운 순간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을 날려서 역전을 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강명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접시를 여러 개 돌려야 되는 직업입니다. 마술사 접시라고 그렇죠. 비유를 했어요. 보수, 진보, 또 중도에 있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역할이 당대표급이 해야 될 일이죠. 개별 의원들이야 극우든 극좌건 특정 지지층의 표만 보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당대표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민심의 접시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접시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당대표 앞에서 이제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힘들겠다, 민주당이 힘들겠다, 긴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당대표님께서 4번 타자로 홈런만 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의 의원들이 지금 당대표를 홈런 타자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되니까 다시 또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강명구 의원님 말씀처럼 접시를 여러 개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서로 누구의 접시가 먼저 더 깨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홈런 한 방,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으로 역전시키겠다. 이 한마디에 민주당의 긴장이 풀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 또 강명구 의원의 당심 민심 접시 두 분 다 긍정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당심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차로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폭거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 자체를 지금 아주 흔들어서 근본부터 흔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집착해서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심의 입장에 있어서 뭐 우리 보수도 일정 정도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폭거를 모두 힘을 합해서 앞장서 싸워야 된다. 그 앞장서 싸울 때 그런 민주당의 폭거가 멈추는 것을 저는 홈런 한 방이라고 봅니다. 네. 친윤,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도 하나하나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강 의원님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직 뭐 저는 그런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윤한홍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민심에 대해서 우리의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붙들 것이 아니라 민심을 좀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저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의 잘못보다도 상대의 잘못은 우리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계엄이
근간을 흔들었다면 지금의 사법제도를 흔들고 상권을 흔드는 것은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민심과 당심의 마술사 접시를 잘 돌려서 김한규 의원이 다시 긴장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소년범 의원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그야말로 배우 조진웅 씨가 쏘아올린 공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조진웅 배우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진웅 씨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 광복절 경축식 맹세문을 낭독하고 이 대통령 부부와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 범 여권 일부 인사들의 응원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은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송경영 신부의 글을 공유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씨 주연의 방송 예정 드라마인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며 은퇴 번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계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그 조회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왜 이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도 번진 모습인데 우선은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조 씨가 정치적인 색을 드러냈던 배우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진웅 그러니까 배우가 약간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조진웅 배우의 과거 전력을 다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약간 진영 논리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분이 뭐 저희 당하고 가깝게 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할지라도 저희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에 안 맞는 과거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소년범 때 잘못했다고 해서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자유거든요.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에 적절한 분인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저분의 조진웅 씨의 과거 긍정적인 측면이 아쉬워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과거 전력이 좀 충격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정책 진영 논리는 아니다라고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진영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라면은 중범죄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명까지 하고 지금 그 민주당의 뭐 극우 유튜버들과 교류하고 또 공식 행사장에 뭐 독립 행사장에 아주 전면적으로 나선 이런 조진웅 배우가 그런 강력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그것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폭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공직이나 어떤 공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데 저런 소년원의 중범죄를 전 소년원의 전력자가 아주 국민들의 앞에 서서 당당히 나서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진웅 씨 논란의 진영 놀이가 아니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 공직자의 소년계 흉악범죄를 조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권들이 이 사안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장은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드러나지 않은 소년범 사실이 있었는데 숨긴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도 일부 보수 우익 유튜버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수사 기록에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아실 텐데 마치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에서 빌미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굳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정쟁으로 하냐. 그러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저희는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번 기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분들은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사회나 연예계에 진출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점을 양당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제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생일을 기념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현재 멘붕과 현타 속에 이번 성추행 의혹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할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임했는데 손 대변인은 SNS를 통해 생일의 죽음을 생각했다면서 오늘부터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면서 생일 파티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생일 사진 같은 것을 올렸을지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공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의기관리를 해결하는 길은 진실을 바로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과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제2의 의기를 증폭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태 의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성추행 어떤 여러 사건 등이 나올 때는 꼭 이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호도하고 제2차 무슨 가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 등은 결코 본인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도 저도 뭐 그 사실 진실이 공방이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뭐 2차 가해라든지 다른 곳에 국민의힘 때문이라든지 사람을 거기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또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금수만도 못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윤리감찰이라는 게 양당 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리감찰에 피해자가 과연 응할 것인가, 저희를 믿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사실 저로서도 뉴스만 봐서는 실제적 진실을 모르겠어요. 통상 이런 사건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없었던 일을 문제 삼을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입장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처럼 뭐 금수만도 못 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죄라면 장경태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그럼 피해자가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예. 피해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장경태 의원의 얘기만 듣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피해자가 민주당 조사지만
믿을 수 있게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든지 이런 기회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정 정당의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될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좀 머쓱하게 됐어요. 계속 장경태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 높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슷한 의혹에 연루가 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사퇴하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대변인 사임은 했는데 지금 SNS에도 또 여기서도 생일이 등장합니다. 생일의 죽음을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밖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실을 밝혀서 제2차 가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로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대선 전후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 그 결탁, 통일교와의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뭐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중이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에게도 금품 건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낸 건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낸 건지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거고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인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제된 거는 추후에 뭐 통일교 인사를 정치인으로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당원으로 일괄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도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애매하게 정치 자금을 지원한 거를 저렇게 불법으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뭐 특검에서 안 했다고 하면 일반 경찰이나 뭐 관련 수사기관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는데 특검팀 전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노비를 해서 수천만의 뇌물을 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한쪽이 준 부분은 탈탈 털어서 구속도 시키고 뭐 우연정당 심판 그 종기를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왜 그분이 그 민주당이 주었다는 또 그 리스크 의원 명단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의 어떤 검찰들이 똑같은 일이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이걸 내부 감찰로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민주당이 이런 사건이 커져서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민중기 특검 벌써 3번째입니다. 네. 양평 군수가 강압수사로 또 목숨을 잃었고요. 또 정치 헌금이 이번에 그랬고
본인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을 한다는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이제 민중기 특검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민중기 특검의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이제 민주당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특검이란 건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 안 맞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한 경우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고발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정말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그때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개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SNS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92.9%라는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칭찬한 건 이례적인데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는 관건 선거로 보여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와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다면서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거 어떤 배경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잘했다라는 자기 자랑부터 들어있는 것 같고요. 본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중에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정원호 구청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했었던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출신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정원호 구청장만 칭찬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박주민 의원도 칭찬하고 다른 분들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여론조사 있으면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랑 이런 거를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드립니다. 불만 있으면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후보군 열심히 홍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에서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로 거론되는 구청장을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과잉 칭찬을 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오늘 그 3실장이 나서서 기사를 하는데 그 3실장 중에는 어떤 분이 또 지자체장에 지금 출마를 거론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참모이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장관이나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또 그 어떤 인지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구청장을 그것도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로 아주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적하는 것 등은 이 또한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실장의 기자 간담회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도 그렇고 이거 관건 선거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훈식 실장을 미는 겁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미는 겁니까?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처음에 친근하게 여러 의견을 얘기해서 그때도 저희가 되게 긴장을 했던 건데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만 저희가 모시는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나오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두렵고 사실 정치인들은 안 나서려고 하죠. 야당이 좋은 거고 여당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 3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도 다 받는다는 건 전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하고 얼마나 이걸 반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어 스탬픽처럼 조금 하다가 관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렇게 3실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다. 인기가 없으면 저렇게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칭찬을 했는데 김양그 의원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군들 하나하나 칭찬할 것이다. 명차에 태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